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그 후에 경허선사에게 선의 가르침을 사사받았던 진진응은 훗날 대선사로 활약을 하게 됩니다. 그의 업적을 살펴보면 1910년 나라를 일본에 빼앗긴 직후에 당시 유일한 종단이었던 원종의 종정 이회강이 일본으로 가서 이회강이 해인사 주지였죠. 그래서 경허선사한테 내놓으라 해서 이때 일본의 조동종 관장을 만나가지고 우리의 원종과 일본 조동종이 연합체맹을 할 것을 협의해서 연합조약을 맺고 체맹 결약문 7조를 작성하였다 이런 말이지. 그러나 사실은 이것은 매국노의 행위죠. 그리고 원종 자체가 우리의 반대는 임재종이 있었죠. 이 원종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일본 놈들의 그 친일파죠, 친일파. 그래서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그 내용은 우리의 원종은 일본 조동종의 보호 아래 둔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그 내용을 알게 된 국내의 승려들이 크게 반대해서 움직임을 보였죠. 이때 종종 이회강의 연합체명을 개종역조 종지를 고치고 종사를 바꾸는 이러한 매교적 행위다 라고 해서 규탄하는 소리가 곳곳에서 높아졌다 이런 얘기죠. 지네 마음대로 종지도 고치고 또 뭘로 고쳐 종조도 고치고 그 중에서도 특히 격렬하였던 전라도 승려들을 대표해서 그때 유명한 우리의 유명한 박한영, 그 다음에 진진응 강백, 그 다음에 김종래 등이 광주의 증심사에서 승려대회를 열고 그러나 호응하여 보이는 자가 많지 않아서 대회는 열지 못했고 또 서울에서는 한용운, 오성월 등과 같이 다시 각지로 모여다니며 경문을 돌리면서 일본에 반대하는 외색불교에 크게 운동을 일으켰죠. 그래서 이 이회강의 원종을 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방방곡곡에 알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일본에 대해서 대항하고 있는 사람들의 면면을 다 살펴보면은 이게 다 거의가 경허선사의 제자들이에요. 삼수갑산을 다녀간 박한영, 그리고 진진응 강백, 또 경허집 서문과 약보를 쓴 만해 한용운, 그리고 1898년 경허선사를 범어사로 초대하는 선언을 개설하는 최초의 선승 범어사 주지 오성월, 이때부터 범어사는 선의 종찰로서 오늘까지도 당당히 그 이름을 빛내니 선철대본산이라는 이름이 있죠. 이분들은 다 모두가 다 뭐더라? 경허선사의 제자들이었더라. 이러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제58화 제58화는 돈원은 비록 부처와 동일하지만 이것도 김태읍이 쓴 거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또 이 누구하고 그래서 경허화상은 이 수도함이 내내 거기네요. 아까 진진응 강백 이야기 그게가 지금 이어지는 것이라서 이 수도함서 며칠을 유연하게 되었는데 머물게 됐죠. 역시 주색에 빠져서 낮이 되면 술을 받아오라고 조르고 밤이 되면 주막 여자를 불러오라고 요구했다. 이것도 지금 이 김태읍이가 쓴 거거든요. 네, 과연 이런 일이 있었을까? 이것은 이 김태읍의 말을 그대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말이 되지 않는 얘기죠. 내가 알기로는 이 천은사를 들렸을 때 경허선사가 그때 말했죠. 천은사 그 불량계서 써주셨죠. 그때 얘기인데 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진응
화상은 정색하며 말하되 해인사의 인파화상 같은 이는 일평생에 이 누구에게 누구죠? 인파화상이라는 분도 찾아보니까 나오지 않아요. 과연 인파화상이 있는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일단은 삼위아를 근접치 않고 일평생에 삼위아를 근접치 않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접근치 않고. 왜 삼위아를 접근치 않았죠? 이유. 좀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고 있죠. 동지섣달에 삼위아를 같이 접근치 않았다는 얘기는 무슨 말일까요? 제자를 두지 않았다? 근데 제자를 안 두는 사람이 있긴 있더라고요, 스님들이. 내가 알고 있는 분도 제자를 50몇 년간 안 뒀대요. 56세가 되도록 제자를 안 뒀는데, 나를 보니까 제자를 두고 싶대. 내가 왜 해? 나를 제자로 하고 싶다, 이런 말이에요. 내가 머리를 깎으려고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56년 동안 제자를 두지 않다가 나를 보니까 나를 제자로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끝내 그 제자를 하지 않았어요. 어쨌든 제자를 자기가 감당하기 어렵다고 제자를 안 두는 그런 스님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그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삼위아를 접근케 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글쎄. 어찌됐건 통지섣달에도 설 한풍, 통지섣달 북풍한선 기나긴 밤에 눈보라가 몰아치는 한풍 속에서라도 누구를 마루에 앉히고 누구를 그러니까 삼위들을 가까이 안 두고 마루에 앉혀놓고 글을 가르쳤답니다. 누가? 인파화상이. 이게 과연 이게 스님의 자비가 있나요? 뭔 말인지는. 추운 겨울날에 북풍한선 기나긴 발에 왜 마루에다가 그 차가운 마룻바닥에 앉혀놓고 글을 가르쳐? 삼위들을. 화상은 이약대사로서, 이약대사는 뭐야? 큰 대사라고 하면서 이런 얘기요. 큰 대사라고 하면서 그만 것을 그 경어 스스로가 경어 스스로가 대사라고 하면서 이런 얘기죠. 소위 대사라고 하면서 그만한 것들을 뭐하래? 예약대사로서 그만한 것을 제어치 못하고 어찌 후생에 사범이 되기를 기하리까. 그런즉 대사도 얼굴에 홍조를 띄우며 말하기를 그래서 도노수 동불 깨달은 것은 비록 도노는 비록 부처와 동일하지만 다생습기 다생의 습기가 깊을 심자지요. 깊어서 풍정파 상용 그러니까 그 풍파와 고요함과 습기가 깊어서 바람이 고요해도 파도는 뭐한다? 파도는 오히려 용솟음 친다 이런 얘기죠. 그래요 안 그래요? 바람이 고요해도 고요할 정자죠. 바람이 고요해도 파도는 오히려 용솟음을 치고 있더라라고 이 얘기를 하면서 뭐라 그래요? 이치는 분명히 나타나지만 생각은 여전히 침노한다 이런 얘기죠. 생각은 오히려 여전히 침노한다라고 해가지고 이 글은 어디에 써 있는 거예요? 이 글은 경호선사가 한 말이에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치는 오히려 드러날 드러날 현이지만 생각은 오히려 뭐더라? 오히려 턱에 침노한다 이런 말이지. 생각이 뭐 때문에? 그러니까 깨치긴 깨쳤는데 전생의 습기 때문에 습기가 깊어가지고 바람이 고요하려고 해도 오히려 용솟음을 치고 또 이치는 분명한데 그 생각은 여전히 침노하고 있다라는 이 말을 글도 있지 않소?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글도 있지 않소는 수심결에 나와요. 보조국사에 어디에?
수신결에 나오는 말을 사람들은 일부에 어떤 사람들은 일부러 이게 경어선사가 한 말이라고 난리를 떨어요. 이거는 경어선사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그냥 수신결에 이 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수신결을 보면은 보조곡사 진울은 도노 돈수예요, 도노 점수예요. 그게 중요하죠. 또 다시 또 나옵니다. 자, 이 시는 지금 있는 이 시는 도노 돈수에 해당돼요. 도노 점수에 해당돼요. 응? 이 시는 도노 돈수와 도노 점수에 해당되는 건데 이 도노 점수는 뭐에 있어요? 보조의 어디에? 수심결에 있어요. 보조의 수심결에 있는 말이고 보조의 수심결에 있는 말이고 보조곡사 진울은 뭐를 강조하죠? 보조곡사 진울은 도노 뭐더라? 보조곡사 진울은 도노 점수를 강조했어요. 이거 진울은. 그리고 우리의 경어선사는 도노 돈수죠. 이건 경어선사는 단박에 깨치면 더 이상 깨칠 것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도노 돈수와 도노 점수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말을 하면서 뭐라 그래요? 그런 말도 있더라. 여기 있죠. 그래서 그런 말도 있더라라고 일부러 누구 들으라고 일부러 진지능이 들으라고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도노는 비록 단박에 깨쳤어요. 근데 부처와 동일한 깨침의 정도는 부처와 동일한데 깨침은 뭐에 다시 뭐야? 도노 점수 점점 수행해서 닦아라 이런 얘기죠. 다만 습기는 깊어가지고 바람이 고요히 머물려고 해도 파도는 용수숨을 치고 이치는 분명한데 생각은 여전히 침노한다라는 그런 글도 있지 않소? 못 들어봤어? 그래서 내가 그러는 갭이구만. 내가 그래서 술도 먹고 그러는 갭이구만. 자네 알다시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천만에 만만해죠. 경어선사는 거기에 진지능의 그 눈높이에 맞춰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경어의 주색에 걸림없는 자유로운 행리에 대해서 권상노 알지요? 한국 선종 약사에서 책 이름이 약사에서 경어선사를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음이 근치에 거리낌이 없고 도둑질과 음행이 커다란 깨달음에 걸림이 되지를 않는다 이런 얘기고 이런 소식을 가지고 논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그것은 최상승선의 이치를 제창하며 활발하고 넓고 넓은 천지에 걸림이 없는 것이며 일체의 사물에 접촉함에 임은 등등하고 등등 임문하는 상태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김태읍의 인간경어 평전 속에 진지릉에게 수신결을 답하고 있는데 반대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일부러 하고 있는 거죠. 일부러 경어선사가 진지릉에다 맞춰서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뱁새가 동생의 마음을 어찌 알겠습니까? 진징이는 경어선사의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급할 부분은 이 글의 마지막 부분의 경어선사의 이것은 작품이 아니라는 거죠. 대부분의 대중이 경어선사의 작품으로 오해하고 있는데 이 글은 보조진울의 수신결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으로 선문차려 제3권에도 실려 있어요. 이 선문차려는 또 누가 만들었죠? 우리의 위대한 경어선사가 또 만들어놨죠. 1903년 10월에. 그래서 지금부터 보조수신결의 내용 중 이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 일부분을 살펴보기로 한다. 진짜로 살펴봐? 진짜로? 내가 그건 뺐을 거야. 내 논문에는 넣었는데 혹시 또 있을 수도 모르겠구만. 에라 모르겠다. 나도 모르겠다. 뺀 것 같은데. 그 보조의 수신결에 가면 그대로 있어요. 보조 수신결에 가면 그대로 이 옆 부분을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되고
김태읍의 인간경어 평전 이야기 속에 경어가 코베득했다고 하는 데가 또 이야기도 지금 너무 많아갖고 많이 빼먹었어요. 내가 옛날에 인간경 꼭 굳이 보고 싶은 분이 계시면 어디 제가 이거 강의한 2강 김태읍의 인간경어 평전에 가면은 요거 그 원문 그대로 있거든요. 잘라 먹지 않고 무삭제본. 거기 가서 보시면 되고, 요것도 다 빼먹었어. 그냥 잘랐어. 김태읍의 인간경어 평전에 경어가 고백했다고 하는 데가 여기 물어봐요. 그 누가 진지능이가 아니 스님은 왜 이렇게 만약에 술을 취하고 술을 좋아하냐 하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출가했던 광주 청계사가 당치승의 소혈로서 이런 썩을 무사람들이 주색에 빠진 것을 어려서부터 숙견숙문해 갖고 내가 습의가 성성이 되었다 이런 얘기인데 되어서 그칠 수가 이거 거짓말이죠. 왜? 아니 경호선사가 8세밖에 9세밖에 안 됐는데 무슨 습의성성이 되고 뭔 주색에 빠지고 청계사가 당치승의 소굴이 이거 무슨 아주 그냥 쓰레기네? 절대 그렇지 않았어요. 경호선사는 혼자 청계사를 지켰죠. 어린애가.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다 거짓말이에요. 김태읍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김태읍 스님 때문에 아주 못 살아요. 득과 실을 함께 주고 있고 그 확인되지 않은 수많은 얘기들을 그냥 거르지 않고 쓰레기들을 갖다 담아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경어의 속셈은 천성적으로 남에게 싫은 소리나 내색조차 하지 않는 경어의 성품으로 봐서 다분히 이 진지능의 답변에 동조하는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조금만 그걸 들여다보면 다 알아요. 아는데 경어선사가 이렇게 대답을 하신 거라고 하는데 또 경어선사가 그런 대답을 했는지 어떻게 알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판단해 보면 경어가 청계사로 출가한 것은 겨우 9세예요. 9살인데 무슨 경어가 14세 때는 은사인 경어가 환속해갖고 은사가 써준 추천장을 가지고 동학사 강백이 만화에게로 건너오잖아요. 14세 때 1861년 2년 떠났는데 어떻게 숙견숙문을 하냐고 거기서 어린애가. 그리고 청계사는 그런 당치승의 소굴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원래 습이라는 것은 그 어린아이가 술 먹고 거기서 하는 걸 봤다고? 말이 되는 소리래. 그래서 거기서 경어선사가 여자를 막 취했다고? 그게 습이 성성이 됐다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생물학적, 이거는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생물학적 접근에도 옳지 않아요. 이것은 습이 아니라 경어선사가 그 처한 상황에서 전봉준과의 사속 인연을 덮고자 자기 신분을 감추고자 변장하면서 이리저리 그 술을 마시고 이런 행동을 보였던 거는 같아요. 말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어찌됐건 나 물 좀 한 잔 주쇼. 맹물 없어? 힘들다. 또 이제 힘들어지기 시작하네. 그리하여 선사는 경어에 계획된 답변으로 질문에 눈높이에 맞추고 있다 이런 말이야. 물론 더 중요한 것은 경어 본인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자신의 출가사절인 청계사의 3위 시절을 그렇게 비하해가면서 자신의 변명을 늘어놓았다? 아이고 이런 일은 절대로 하늘이 무너져도 없어요. 경어선사는 평소에도 성품상 누구를 비하하거나 폄훼하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죠. 뭐라고도 써있어요. 아주 여기에도 널널하구나. 뭐래요 이 인간이. 식색은 음식과 색 탐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거니, 그러니까 식은 이제 술 마신다는 거겠죠. 색은 여자를 취한다는 거겠죠. 인간의 본능이거니 이것을 야 이거 말 되는 소리를 해라 이런 젠장. 경어선사는 하늘이 무너져도 이런 말을 할 사람이 아니에요. 라는 말은 100번을 우리가 양보한다 해도 적어도 도를 깨친 대선사가, 더구나 경어가 절대 이걸 발언했다고 수긍하기는 어렵죠. 이 문답을 전한 김태읍의 전원또는 기술의 왜곡을 비판할 수 있는 대목으로 김태읍이가 여기저기 걸러지지 않고 수집된 것들을 그냥 쓴 거예요. 다만 경어선사는 술을 너무나 사랑하고 좋아했던 것 같아요. 진묵대사가 그러했듯이. 그리고 그것은 자신을 못난 신분으로 또 감추고도 싶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한 것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짐작이 가능하죠. 거기에다가 또 누구를 전봉준을 갖다 집어넣으면 그거는 앞뒤로 이해가 너무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여기도 또 웃기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경허선사가 혼조를 띄웠대요. 혼조 같은 소리가 앉아있네. 에휴, 혼조를 띄우면 술이 얼큰이 올라치했을 뿐이고 자신의 행동의 일말의 부끄러움이나 잘못을 시인하는 그런 제스처로 오해하는 홍조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출가하던 광주 청계사는 당치승의 소열 같은 소리가 앉아있네. 그런 곳 아니었어요. 일반적인 기준과 경허의 성품으로 봐 쉽게가 납득이 안 가고 경허의 비극은 그로 하여금 이러한 비성장적인 기형을 보여줌으로써 자신과 주변 사람, 특히 전봉준 장군 주변의 그 가족들을 지키고자 한 스스로의 위작이지요. 위작이었다 이런 얘기죠. 경허는 자신이 출가한 청계사를 이렇게 대놓고 비난하는 성품이 절대 아니죠. 그런 분이 아니에요. 물론 경허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의 칭찬과 비난에도 흔들림이 없었고 항상 남을 칭찬하고 그래서 경허는 진진응을 무지하게 칭찬했죠. 그런데 그따위 말을 하니까 경허선사가 뭐라고 말해요? 이것도 내가 그냥 다 잘라 먹은 거예요. 지금 전부 그 김태읍 얘기를 자신의 경지를 이렇게 말해요. 김태읍이가 뭐라고 싸대니까 내가 항상 성공을 보고 있다. 성공이 뭐예요? 성품이 공함. 이거 최고죠? 성품이 공함을 우리는 뭐라고 다시 말해요? 거꾸로 말해서 공성이라고 하죠. 그죠? 공성을 항상 경허선사가 유지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공성을 어디까지 유지해라? 공성을 어디까지 해라? 어디 앞에 와서? 죽음 앞에 와서. 임종시까지도 이 공성을 유지하라 그랬죠. 공성 중요해요. 공성을 유지하라고 했어요. 나는 항상 공성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다 개념도 안 된다. 너나 잘해라 이 얘기죠. 그래서 대승은 불구소절이라 대승은 작은 예절에는 구애받지를 않는다라고 경허선사가 말했어요. 그렇다 경허선사는 태도를 성취한 대선지식으로 만인의 스승이 되는 장부일제사를 바친 대선사가 어찌 그까짓 진지는 강백따위가 하는 말에 이렇다 저렇다 다 대꾸를 할 수 있었겠는가. 그래서 구애받지 않은 대자유인이라 해서 불구소절이라고 이렇게 김태비가 쓰고 있어요. 그러나 그의 세속적 인연은 녹록치를 않아요. 그로 하여금 대중의 눈을 속이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이러한 파행을 행하면서 대중으로부터 비난받기를 스스로 선택하게 되는 거죠. 왜? 전봉준 장군에 얽혀가지고 이걸 드러낼 수도 없어가지고 행여나 대중으로부터 드러나버리면은 또 자신의 신분이 탄로날까봐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비난받기를 스스로 자초하게 되는 거죠. 그것은 경허선사의 허물을 다그치듯 질책하는 진진응에게 경허가 말하고 있는 이즉도노 사비 돈제요 이 부분은 경허의 작품이 아니고 보조국사 수신결의 내용임을 여러 번 언급하였죠. 그래서 이런 진응의 물음에 부응해서 진진응의 민망함을 면하게 하고자 경허선사가 이상한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진진응 교학승의 체면을 살리고자 경허선사가 그러한 대답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은 그걸 알지 못하는 자들이 그거를 바로 보지 못하겠다 이런 얘기요. 그래서 이제 요걸 하고 있는데 요 부분도 지금 중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중복이죠? 대충. 아휴, 귀찮아 힘들어. 이거는 또 그냥 해볼까? 경허는 눈밭에 쓰러진 불쌍한 눈둥이 여인을 자비심으로 이거 어디요? 이거 해인사죠. 해인사의 가야산에서 경허선사가 가야산을 넘어가다가 눈밭에 쓰러진 불쌍한 눈둥이 여인을 봤어요? 등에 치고 왔죠. 아무 생각 없이 일단은 그냥 들고 와서 어디다 갖다 놔요? 퇴설당에 갖다 놓죠. 그래서 업고 와서 한 방을 같이 쓰고 무슨 방? 퇴설당을 쓰고도 색경계에는 색이 없었어요.
주경계에는 주가 없었죠. 예, 이게 경어의 본래 면목이죠. 색경계? 뭔 놈의 색경계? 문등에 무슨 색경계가 있겠습니까? 주경계는 무슨 주경계? 경어선사가 뭐 술을 마시고 싶어서 마셨겠습니까? 술을 좋아한다 하더라도 경어선사는 약으로 피부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술을 드셨어요. 이미 천장암 오기 전에, 아니 그 해인사 오기 전에 이미 천장암에서 다 피부병이 걸려버려가지고 몇 년 동안 치료해, 6년 7년을 치료해도 안 낫는다고 전봉준 장군한테 편지를 보내잖아요. 6년 7년을 허비한 것이 다 부끄러울 뿐이다. 다 소용이 없더라. 그래서 치료 못해요. 그래서 경어는 내가 뭐를 보고 있다. 항상 성공. 이게 중요하죠. 항시 성품의 공함을 보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공성을 유지하고 있기가 있으니까 내가 그런 것은 개념치도 않는다라고 했고, 이런 경지에서는 마음에 걸림이 없어. 걸림이 또 없으므로 오늘 또 내일 또 그냥 무사인의 경계 속에서 일 없음이 오히려 일 있음이 돼갖고 분주한 경어는 유유자적하며 한가롭게 이문등등하였다고 했죠. 아까 이문등등등등 이문을 하고 있는데 남보기에는 이제 그게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죠. 왜? 이렇게 그 안목을 갖추지 못한 자의 그 눈으로는 오히려 있는 그대로만 보기 때문에 그 뒤에 있는 그런 거를 바라보지 못하죠. 그래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상해서 살펴본 것 같지, 또 무슨 논문을 뚝 떼다가 이거를 쓴 것 같은데, 아휴 힘들다. 경어선사는 비록 전봉준과의 사속 인연에 얽혀 죽음을 담보로 한 일본 경찰의 추적을 피해서 선지식으로서 나름의 방편을 써가면서 때론 술로서 때론 여자로서 대중의 눈을 숙여가면서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자 여러 가지 방편으로 돌아가였지만, 이러한 사실을 일도 모르는 대중들은 그의 행위를 비난하고 회찬했죠. 언제는 성부를 했다가 언제는 마종이라고 그랬다가. 그래도 경어는 경어지요. 예, 경어는 경어예요. 그는 확철대오한 대장부로서 공성을 유지하면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선지식으로 학생인 진지능 강백을 조용히 선의 본질을 들어서 공성으로 경책을 하고 있어서 나중에 진지능 강백은 결국 경어선사 제자가 돼가지고 선을 공부한답니다. 선을 공부해서 선승으로서 이름을 올릴 수 있었어요. 진지능 강백이. 원래는 강백이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또 넘어가요. 60판에 납자의, 이게 또 되네, 아까 이야기네요. 납자의 일생 공부는 이 제목은 다 누가 쓴 거예요? 김태읍이가 쓴 거예요. 납자의 일생 공부는 임종에 필요한 것입니다. 누가 말하는 거죠? 납자는 경어고요. 일생 공부는 임종에 필요하다. 임종에 뭐가 필요하죠? 임종할 때까지 가지고 가라는 거 아까 공성이에요. 공성. 그래서 경어선사가 진진흥한테 뭐를 유지하라? 공성을 유지하라 이 말이야. 다시 진흥 화상이 다시 대사에게 물었어요. 여기서 대사는 경어선사죠. 선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초월해. 생사를 초월해서 범성하자 말이야. 뭐를 초월하고? 생사를 초월하고 성인과 범부를 초월하자는 데 목적인데, 화상은 생사를 불박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까?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생사에 자유롭냐? 이런 얘기죠. 얽매이지 않는다. 생사에 포박당하지 않는 경지에 이르렀냐라고 물어요. 왜? 선이라고 하는 것은 생사를 초월하고 범성을 초월한다고 했는데, 과연 화상은 생사를 초월했냐? 이런 얘기요. 불박당하지 않냐? 그런 경지에 이르렀냐라고 물으니까 경어선 이 인간이 경어선사가 그렇죠. 납자의 일생 공부는 임종에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얘기야. 언제 필요해?
네가 보기에는 내가 이렇게 지금 술 먹고 해롱해롱거리고 온갖 짓을 하니까 네 보기에는 하찮아 보이지? 근데 언제 보자는 거야? 생사에 보자. 아니 어디에 보자는 거야? 임종 때 필요한 거다. 임종에 한번 보자 이런 얘기야. 자고로 좌망자는 뭐야? 옛날로부터 이 자자는 뭐뭐로 붙어야 옛날로부터 앉아서 임명하는 자, 좌망자. 앉아서 좌탈임망하는 자를 말하는 거요. 좌탈임망하는 자가 굉장히 많아요. 좌탈임망하는 자 많아요. 좌탈임망했다. 방한암 스님도 좌탈임망했다고 하잖아요. 뭐 당연히 우리 경호 스님도 좌탈임망했어요. 그냥 앉아서 좌탈임망을 했는데 그런 자는 무수의 뭐 가운데 여기 문도들 가운데 문도가 뭐야? 선을 공부하는 문도들을 말하는 거죠. 문도들이 대하여 말하되 문도들이 앞부모를 빼먹었네. 다시 올라가. 일생 공부는 임종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동산대목선사도 여기서 동산대목선사는 뭐야 이게? 대목선사가 다른 동산양계화상이 아니고 동산양계화상이 아니고 동산대목선사가 임종할 때의 문도들을 대하여 말하되 자고로 자망자가 무수하고 임망자도 역시 많다 이런 말이에요. 역유. 임망자는 뭐예요? 서서 죽고죠. 앉아서 죽고 서서 죽고. 그래서 앉아서 죽고 서서 죽고 하되 다 요망지사야. 이거 다 요망지사야. 요망한 일이라 하고 신후사 몸이 없어진 후를 부촉했다 이런 말이야. 몸을 없어진 일을 부촉하신 해에 뭐에다 열반하셨어요? 이게 또 왜 없어지냐 이런 젠장. 어디 갔냐? 진하게 이씨. 진하게 가도록 갔지. 목침이죠. 이게 목침을 면 얼굴에다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열수 침목면 열수 하다가 가버렸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잠을 푹 빠졌다는 얘기죠. 목침에다 대고 얼굴을 쳐박고 목침에 얼굴을 쳐박고 아주 푹 자다가 가버렸어.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앉아서 죽고 서서 죽고에 들어가지 않죠. 앉아서 죽고도 있고 서서 죽고도 있는데 그거는 다 요망한 일들이고 자다가 목침에다가 얼굴 쳐박고 열심히 자다가 가버리고 또 불인요원 선사 있죠. 불인요원 이분도 유명하신 분이죠. 불인요원 선사는 어떻게 갔어요? 들어와서 내실과 좌담하다가 그러니까 얘기하다가 가요. 얘기하다가 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이고 나 피곤하니까 이제 그만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방법을 지금 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자는 좌탈임망하는 자 무진장 많고 또 서서 임망하는 자도 무진장 많고 그런데 이것들은 다 요망지사고 또 내가 몸을 버린 후에 하는 일은 부촉하신 후에 뭐랬어요? 침복, 면, 열수하다가 가버리는 사람도 있다 그랬죠 아까?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가는 경우를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침복면 열수하다가 가버리는 사람 그 다음에 불인요원 정도는 내실과 좌담하다가 갔단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가가대소에 크게 하하하하 웃고 가고 뭐라 그래요? 나는 이제 가노라 하고 가셨으니 이와 같은 것들은 모두 다 어떻게 이렇게 죽는 방법들 임종하는 방법이 서서 죽고 앉아서 죽고 목침에 대다가 죽고 자다가 죽고 얘기하다가 죽고 대담하다가 죽고 자담하다가 죽는데 또 웃다가 죽는다 이 말이야. 나는 가노라라고 가셨으니 이와 같은 것들은 모두가 다 정해력 정해의 선정력이죠. 다 완전해 가지고 임종을 당뇨 마땅히 마친다 이런 말이야. 그러므로 나도
다 윗사람들이 그렇게 다 정예력이 강해가지고 완전하게 임종을 하는데 나도 또한 임종해서 정예력이 흩어지지 않아. 불산. 흩어질 상이죠. 나도 정예력이 안 흩어져. 그래서 뭐다가 예약을 하는데 나도 예약이라는 건 뭐예요? 나도 장담하건대 이런 얘기야. 나도 장담하건대 나도 어떠 될는지는 실로 미심쩍다. 미심합니다. 미심쩍기는 하지만 여기서 어찌 될는지 실로 미심쩍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내가 앉아 죽을지 서서 죽을지 목침비고 닫아 죽을지 얘기하다가 죽을지 웃다가 죽을지 해해하다 죽을지 몰라. 그런데 나는 선정력이 있어. 내가 선정력이 흩어지지 않아. 그러다 임종에 내가 꼭 장담하는데 예약할 수 있는데 어떻게 죽을지는 나도 사실은 미심쩍다. 모른다 이런 얘기죠. 아유 대단해요. 근데 결국은 경호선사가 택한 거는 뭐예요? 경호선사가 택한 거는 경호사가 어떻게 죽었죠? 경호선사는 이거 좌탈임망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믿기가 이 미민하다는 건 뭐죠? 미민하다. 미민하다는 것은 어떻게 죽을지 나도 예측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씨 뭐냐 힘들다. 졸려. 아이고 힘들어. 미미하다는 것은 내가 깨닫지 못해서 잘 알 수가 없다. 알 수가 없다. 내가 깨닫지 못해갖고 확실치 않다. 뭐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미미하다고 나오는데 여기서 이 민자는 무슨 민자를 쓰냐. 답답할 민이네. 죄인자. 답답할 민자 개요. 깨닫지 못해서 나도 좀 답답하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일부러 하는 얘기죠. 그러나 경호선사는 스스로가 좌탈임망을 택해서 좌탈임망을 하셔요. 갑상곤웅이방 도화동에서. 아휴, 그래서 이걸 하나를 자르자. 그러나 동학사에서 개심이 된 이유로 여기 또 이어가네. 이거 경호선사가 한 말로 김태읍이 한 말이에요. 그러나 동학사서 개심이 된 이유로. 개심이 뭐예요? 마음이 열렸다라는 거를 지금 깨달았다는 말을 개심이라고 해요. 개심이 된 이후로 아직까지 내가 보임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 그래요? 무흠무여. 아이고 힘들어. 이 말을 지금 진짜 경호선사가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몰라요. 그래도 그냥 거기 맞춰서 우리가 그냥 한번 해보는 거예요. 무흠무여 라고 해가지고 이 말도 또한 의미가 있어요. 무흠무여. 무흠무여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흠자는 무슨 흠자예요? 이게 지금 하품하는 하품 흠자도 되고 이지러진다 이 말이야. 일그러질. 그러니까 그 결이 있다면 결격사유가 있는 뭐 그다시 그 무흠이고 또 무여에 내가 상태를 하고 있다. 이 상태이니까 내가 이대로만 간다면 나는 반드시 뭐하리라 믿는다. 그래서 중요한 말을 하고 있죠. 또 선종하리라고 생각한다. 이 선종이 뭐예요? 선종은 우리가 써먹는 말이 아니고 사실 그 어디요? 그 카톨릭인가? 카톨릭에서 그 누구죠? 제일 높으신 분을? 카톨릭의 제일 높으신 분 있잖아. 추기경, 김수환 추기경 뭐 이런 분들이 그 저기 가시는 거를 선종하셨습니다라고 하더만 여기서 지금 가면 내가 반드시 선종할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뭐 때문에? 별로 부족한 것도 없고 흠도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무흠무여의 상태라 내가 이대로만 가면은 반드시 뭐더라?
임종할 때 선종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선종은 착하게 마친다는 게 뜻이 아니고 잘 살다 가셨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대사가 이렇게 말하더니 영원사를 지나다가 지었다는 시를 보이고 있어요. 지리산 영원사 엄청 멋있죠. 지리산 영원사를 지나다가 시를 보여줬다라고 하는 거면, 영원사를 지나가면 그 시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찰술래도 거기에 지리산 영원사 갔는데, 무지무지하게 그 지리산 영원사가 10월 달에 갔는데 그냥 아주 그 뭐라 그래요, 그거를 선경이라냐 뭐라고 하냐, 진짜 단풍이 아름답고요. 딱 가실 때 10월 달에 가세요. 10월 달에. 11월 초도 괜찮을까? 어쨌든 단풍이 무르익고 온 산이 그냥 말 그대로 뭐라 그래요, 그거를 그림 속에 잠겨 있는, 그러한 진짜 너무 멋진 영원사를 봤거든요. 그래서 잊지를 못해요, 그 영원사의 모습을. 어쨌든 대단한 지리산 영원사, 지리산 뭐? 지리산 영원사. 그래서 꼭 한번 가보시라. 지리산 영원사. 가을에 가시라. 갔다 왔는데 왜 배가 고파? 그래서 생사두세는 무상하게 재빠르니 해탈을 구함이 어찌 구함이 마땅하다. 그렇죠. 생사대사가 빠르니까 해탈을 구한다는 얘기는 뭐를 증득하라, 무생고빈을 증득하라는 말이 법화경에 이르기를 부처님께서 일대사인연으로 이 땅에 나타나셨다 하는 뜻은 일맥상통하는 게, 일대사인연이란 일체 중생을 구제하여 모두 생사에서 해탈하도록 선불하도록 하는 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고 하고, 생사로부터의 해탈, 이 한마디가 생사대사를 위해서 필요한 거라고 아까 했어요, 안 했어요? 돕 닦는 이유가 생사대사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디에 필요한 것이다? 임종에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경허선사가 바로 진진응한테 아주 뼈 있는 말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나는 뭐 하겠다. 네 걱정이나 해라. 내 걱정하지 말고 나는 뭐 한다. 나는 뭐 한다? 임종에 선종하겠다라고 했다는데, 그것도 김태음 말이죠. 뭐. 이 시는 지리산 영원사의 제목으로 경허집에 전한데, 여기 영원사는 일년 신령스러운 령자고, 아까는 그것도 잘못 썼죠. 김태읍이 썰어진 그 영원사 있잖아요. 아까 어딨어? 또 이리 안 와? 어딨냐? 여기 이렇게 영원사를 했다는 거죠. 이 영자를 썼더라고요. 잘못된 거죠. 지리산 영원사는 이러한 떨어질 영, 뭐 이게 뭐야? 떨어지다. 떨어질 영자래요. 이게 떨어질 영이 비가 똑똑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이거 비우자가 여기 있죠. 비우자가 여기 위에 있고 이거를 쓴 것이니까, 하여금 영을 쓴 것이니까 이거는 아니라는 얘기죠. 근데 어쨌든 김태읍의 그 인간 경어에는 저걸로 써 있어요. 그래서 저는 손을 안 댔고, 그러니까 내가 경허선사 시집에 있는 이거는 이게 지리산 영원사예요. 이 영원사가 맞아요. 신령스러운 영의 근원. 이 지리산 영원사도 정말 대단한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지리산 영원사에 붙여 해가지고 이 시가 있는데, 여기서 잘라야 되나 끊어야 되나, 이것도 여기서 잘라야 될 것 같아. 여기서 자르겠습니다. 아이고 힘들어.